네, 이제 7번이고요. 반지름의 B가 깔끔하게 3대 2대 1로 원형도선 3개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A에는 세기가 3i 제로인 전류가 흐르고, 자, 지금 반지름 B가 3인데 3i죠. 네, 이제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B에는 세기가 IB 숨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라는 점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되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제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얘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방향은 이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C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야 돼요. O에.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이 돼야 이렇게 O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이 3i 제로일 때 얘네 총합이 0이 돼야 돼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일단 A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O의 자기장을 만들어주죠. 근데 이제 기준을 잡을 건데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지금 이만큼이 1이고 이 IC는 물론 계속해서 변하지만 IC가 만약에 I0라고 할 때 그거를 B0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얘가 I0라고 하면 거리도 1이고 I0, 1I0가 되고 얘네들을 B0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거리가 3이고 그리고 전류도 3i죠. 그럼 얘가 그대로 B0가 될 거예요. A는 B0가 되고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잠시 두고 이제 C를 봅시다. 자, C가 3i 제로일 때 얘네가 0이 된다 했으니까 지금 거리는 1인데 i가 3i 제로죠. 그럼 얘는 3b 제로를 주고 어떤 방향? 나오는 방향이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 B0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B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 그리고 2배인데 거리가 2인데 2B0가 나와야 되니까 4I0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네요. 이제 2번 문제고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D랑 D 위치에 A랑 B 직선 노선을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지금 방향을 알려주고 세기도 I라고 알려줬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잘 읽어야 되는 게 X는 ED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린 기준을 이 I일 때 거리가 D인 지점에 있는 자기장을 B0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 ED 지점이 0이 돼야 되니까 A가 ED 지점에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거리가 3칸이죠. 3분의 1 B0 그리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B는 3분의 1 B0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전류의 세기는 3분의 1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그려주시고 3분의 1 I 그럼 얘네가 지금 C까지 해가지고 원점 O에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우선 A랑 B에 의한 자기장은 A는 여기다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을 만들어주겠죠. 그 B 같은 경우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는 3분의 1 B0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C, 이제 이 C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4 B0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방향은 이쪽일 거예요.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의 그리고 하나 더 거리가 D일 때 3분의 4 B0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3분의 4 I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3분의 4I인 4번이 정답이죠. 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선도선 3개를 두고 각각 마이너스 D, D, ED 위치에다가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윗방향으로 I0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B랑 C는 이제 방향은 모르는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3개를 알려주고 C는 그냥 I라고 숨겨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 x는 0에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c를 잠깐 무시하고 일단 b만 생각을 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i0로 a랑 같죠. 그리고 0에서 거리가 d로 같아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b가 이 윗방향으로 a랑 같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자기장이 0이 됩니다. 서로 세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제 C가 들어왔을 때 이미 A랑 B만 두고 봤을 때도 이미 여기가 0이 되는데 C가 들어오면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B는 반드시 아랫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전류여야 해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는 A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I0랑 D일 때가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그 다음 B도 똑같이 그러면 B0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C가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이 B0고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해요. 그러면 C는 이 방향이 되겠죠. 이 윗방향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 전류는 지금 두 칸인데 이 B0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4I0가 돼야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은 마이너스 I 맞죠? 그리고 I는 2I0다. 아니죠. 4I0죠. X는 마이너스 2D에서 이제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A에 의한 거는 크기는 B0고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B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3분의 1 B0고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 다음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칸이고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B0에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 이제 다 더해주면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립니다. 정답은 1번. 자, 4번 문제고요. 저 처음 볼 때 좀 당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라는 얘기를 이 문제집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뭐 2B0로 뚫고 나오는 자기장을 이 영역 내에 전부 다 걸어주고 있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이제 문제를 풀이를 보면은 아마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일단 얘네가 얘기를 하기를 x는 마이너스 d에서와 이 d에서 자기장 세기는 B0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어야 해요. 그게.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자기장 영역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만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얘네가 윗방향으로 전류가 진행을 하고 있어야겠죠. 플러스 Y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B0라는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이제 이 I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B0라고 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B0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뚫고 나오는 방향인지 뭐 들어가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걸어주는 무언가가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ED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직선도선 때문에 생기는 게 두 칸이니까 2분의 1 B0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ED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돼요. 근데 이때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뭔가를 걸어줘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2분의 3 B0 뚫고 나오는 방향 이렇게 걸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는 2분의 3 B0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 걸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3D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직선 도선 때문에 생기는 거는 3분의 1 B0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3분의 2 B0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럼 얘네들의 총 자기장은 2분의 3에서 3분의 1을 뺀 6분의 9 빼기 2 그래서 6분의 7이고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분의 7이고 뚫고 나오는 방향.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5번 문제고요. 이제 문제 그림도 좀 난해하고 문제 자체가 뭐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잘 볼게요. 일단 문제 자체는 원형 도선을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직선도선 A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게 돼요, 위치를. 그랬을 때 이제 가운데점 O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가랑 나에서가 같다라고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하게도 A가 원래 왼쪽에 있었던 게 오른쪽으로 옮겨지니까 O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이 반대가 돼요. 뭐 가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친다면 나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원형도선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형도선에 의한 걸 먼저 써주면은 B에 의한 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 자체, A의 크기는 D1이 D2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크기 자체만 본다면 BA 가가 BA 나보다 더 작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그럼 어디로 흘러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에서는 B랑 A의 자기장 방향이 동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A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해 줘야 되고요. 나에서는 반대가 돼야 돼요.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나가 동일한 방향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나에서는 BB에다가 BA 프라임이라고 적을게요. 나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되게 되고, 가 같은 경우는 BB에서 BA 가를 빼준 게 되겠죠. 이제 여기가 반대 방향이라고 가정을 할 때 가가, 그럼 지금 얘네들은 그냥 BB 플러스 BA 나가 나오게 되고, 얘네들은 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잡고 BA 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애초에 얘가 더 크죠, 얘보다. 그러면 얘네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얘네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얘네 이 위에가 더 커지게 돼요, 이 아래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결론대로 여기가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가 같은 경우는 BB 플러스 BA 가 해서 절대값 그냥 벗겨지겠죠. BA 가 이렇게 될 거고, 나 같은 경우는 BB에서 BA 나를 빼주게 될 텐데, 이제 얘보다 더 크죠? 가보다 나가 더 크니까 여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BA 나에서 BB를 빼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고 둘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팅을 해놨네요, 얘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전류의 방향, 얘네는 일단 가에서 안으로 꽂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해 줘야 되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이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당연히. 이제 문제 기억을 보시면 가에 O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네,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자,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디귿 나에서 O에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보다 작다. 이거 아니죠. 얘네가 더 커야 됩니다. 이제 디귿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주면, 만약에 이 상황 나에서 BB가 더 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네는 지금 이 BB 얘가 동일한데, BB는 동일한데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 더해준 거고 여기는 무언가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BA 나가 BB보다 더 커서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져야 그나마 얘네가 맞다는 수식이 생기게 돼요. 네, 수식으로 설명해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BB 플러스 BA 가가 BA 나 빼기 BB랑 같다고 나오죠. 넘겨주면 이 BB가 BA, 나 빼기 BA, 가와 같아지게 된다. 뭐 나가 엄청나게 커진다면은 당연히 가능한 얘기겠죠, 이게. 그런데
여기가 B가 더 커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모순이 생기냐. 이렇게 등식을 세웠을 때 B끼리는 지워지게 되고 BA가는 마이너스 BA, 나랑 같아지게 된다는데 자, 이미 모순이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그럼 지금 이 수식은 양수랑 음수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했던 가정이 옳게 돼요. 6번 문제고요. A랑 B를 마이너스 D 그리고 X는 D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D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라 줬으니까 자, 이 위치에서는 늘 얘기했듯이 A에 의한 자기장이 절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이제 B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순전히 A에 의한 자기장이라고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그때 플러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A가 자기장을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A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어야겠죠. 그리고 이 부분 B의 왼쪽으로 다가갈 때, 자, 이 부분 똑같이 B에 의한 자기장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니까 왼쪽에 이렇게 윗방향으로 흐르는 자기장이 전류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이건데 또 다른 방법을 하나를 말해주자면 만약에 이제 직선 도선이 두 개만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 얘네 둘이 방향이 동일하다면 이 중간 어딘가에서 자기장이 반드시 0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장이 0이 되는 구간이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전류가 반드시 둘이 반대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다. 네, 맞는 말이고요.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에서가 B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 그래프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지금 최소값을 보면 B에 더 가까이 있어요. 한 지금 이쯤에 있는 거죠. 최소값이 자기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A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더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만약에 B가 더 셌으면은 전류가 B랑 가까워질 때 자기장이 강해지지 자기장이 약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B랑 더 가까이의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는 B의 전류가 더 작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틀린 말이에요. B가 더 작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A랑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D보다 더 작은 영역에 있냐. 자, 이제 이거는 일단 B의 I가 더 작고 A의 전류가 더 크다라는 걸 적어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D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는 A가 B보다 영향력이 더 크겠죠. 일단 그리고 A는 이쪽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A보다 영향력이 더 작겠죠. 그리고 B는 A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A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B의 영향력이 더 작죠. 왜냐하면 A보다 일단 B가 거리가 훨씬 더 먼데 그 와중에 B는 전류 자체도 세기가 A보다 더 작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느 구간에서나 이 마이너스 D보다 작은 어느 구간에서나 A가 B보다 더 자기장의 힘이 세겠죠. 세기가 세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O라는 중심을 가지고 A랑 B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원형 도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를 잘 보시면은 이게 흑백으로 프린팅이 됐으면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진한 검은색이고 B가 연한 회색이에요. 아무튼 A가 2i고 B가 i일 때 문제에서 T1은 O에서 자기장이 0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2i고 B가 i면 O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는 말이에요. A를 보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럼 O에서 A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걸 상쇄를 시켜줘야 되니까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돌고
이제 지면을 뚫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해주게 됩니다. 근데 B는 지금 D라고 반지름을 알려줬는데 A는 반지름을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당연하게도 이제 이게 2배가 됐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서 둘이 상쇄가 되면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거니까 A의 반지름은 2D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네, 맞는 말이죠. A의 반지름이 2D다. 네, 이것도 맞죠. 자, T2일 때는 A랑 B가 둘 다 I로 같을 때예요. 그때 이제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냐. 그러면 지금 A가 2I일 때 둘이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져서 상쇄가 됐었는데 A가 I가 돼버리면은 2분의 1배가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그러니까 이거에서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이제 A가 만들어낸 자기장보다 더 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직에서 나오는 방향이 맞겠죠. 네, 8번 문제고요. 자, 이번에도 균일한 자기장 영역 문제가 나왔네요. PQ는 이제 원형 도선이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인데 세기는 같다고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Q는 반지름이 R인데 P는 반지름이 2R이죠. 그러니까 Q의 자기장이 P보다 더 크겠죠. 크기 자체는 2배예요. 2배. 정확히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를 줬어요. 근데 T1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B일 때 O에서 자기장이 0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큼 주고 있죠. 근데 지금 P 자체가 BP보다 2배가 더 크잖아요. BQ가 크기 자체만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만약에 BQ가 더 강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줘버리면 안 그래도 P보다 Q가 더 자기장이 센데 균일한 자기장 영역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이 BP가 커버를 칠 수가 없어요. 이걸 상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장을. 그러니까 BQ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하고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고 P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겠죠. 그래서 P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시려면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이어야 되고 전류가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에 맞습니다. 그 T1일 때 O에서 Q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2B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해주면은 일단 BQ가 있고 그 다음에 균일한 자기장이 B만큼 빼주고 그리고 BP도 균일한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빼주겠죠. 이게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BQ가 사실 2BP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빼주면서 BP랑 B랑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BQ는 그거의 2배니까 2B가 될 거예요. 그래서 T1일 때 O에서 Q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2B다. 네, 맞는 말이고요.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시간이 0일 때와 T2일 때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시간이 0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2B입니다. 그래서 BQ 빼기 2B 빼기 BP는 얼마냐? 이게 T가 0일 때죠. 계산을 해주면은 2B에서 2B를 빼고 한 번 더 B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러니까 세기 자체는 B가 되겠죠. 크기니까. 그 다음에 T가 2일 때, T2일 때는 B가 외부 자기장, 균일한 자기장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Q 빼기 0 빼기 BP가 돼요. 그러면 2B에서 0 빼고 B를 빼주는 거니까 그냥 B가 돼서 얘도 자기장 세기 자체는 B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은 게 맞습니다. 네, 자 2번 문제고요. 다시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기가 B제로인 자기장 영역이 일정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P에서 자기장이 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죄다 B제로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P에서 0이 된다는 거는 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B제로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고, 여기는 이 B제로로 나오고 있을 거고, 여기는 이 B제로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마이너스 Y 방향 맞고요. Q에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지금 Q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 방향이 이 B제로라서 더 크죠.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R에서 자기장 세기는 3B제로냐? 네, 지금 둘 다 B제로, 2B제로로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죠. 해서 디귿도 맞습니다. 3번 문제고요. 이제 직선도선 두 개를 마이너스 D랑 2D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이제 Q의 전류를 키워가면서 이 O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Q의 전류를 키워줌에 따라서 중간에 자기장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방향은 P랑 Q가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전류가. 그래야 뭐 P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흐르는데, P 같은 경우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게 되고, Q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게 되죠. 그래야만 이제 상쇄가 되면서 이렇게 0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해서 둘은 전류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역에서 이제 보면 IQ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냐? 네, 맞죠. 그 다음 니은 IQ가 I1일 때 지금 이 부분이네요. B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IQ를 키우다 보면 언젠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I0는 그거보다 더 약할 때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I1 지점, 이 지점에서는 P가 더 강해야 돼요. 네, P의 자기장이 BP라고 쓸까요? BP의 자기장이 더 강해야 해요.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게 더 세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아니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 그럼 이때 지금 디귿에서 I2가 이 I0보다 더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비교하는 기준은 대부분은 이 0이 될 때예요. 자, 0이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Q가 P보다 거리가 2배가 더 멀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아니라 전류가 2배가 돼야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이 I0가 될 때입니다. IQ가. 그러니까 이 I2란 친구는 이 I0보다는 당연히 커야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 정답은 기억이겠네요. 이제 4번 문제고요. 이제 수직으로 A, B, C를 직선도선에 꽂아 놓고, 그 다음에 P에서는 이 자기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생기고, Q에서는 이제 0이다. 그리고 R에서는 뭐 아무 말이 없네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노가다를 뛰어야 합니다. 해서 이제 B랑 C를 이렇게 놓고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일 때, 그리고 B는 들어가고 C는 나오는 방향, B 나오는 방향, C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둘 다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 이렇게 놓고 네 가지 노가다를 띄워야 해요. 자, BX 그리고 C도 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일단 이 A 같은 경우는 P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C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데, 지금 사실 A랑 B는 거리가 같은데 B의 전류가 2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거랑 파란 것만 비교를 해도 이미 파란 게 더 큰데, 그때 이제 C까지 더해주게 되니까 얘네들은 최종적으로 윗방향으로 생기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에서는 모순이 없어요. Q를 보면 Q에서 A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고, B도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죠. 근데 C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만들어주게 되니까, C가 A랑 B의 자기장 더한 거랑 C의 자기장이 크기가 같다면 얘네도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가능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얘는 모순이 없어요. 자, 모순이 없으면 사실 뭐 이게 정답이긴 하겠지만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C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일 때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자, 다시 P에서 A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 윗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게 될 거예요. C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네, 이거 가지고는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이제 Q로 가볼게요. Q에서는 A는 아랫방향으로 만들어주고, B도 아랫방향으로 만들어주고, C도 아랫방향으로 만들어주죠, 이게. 자, 그러면 얘네는 자기장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모순입니다. 얘네들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은 B가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C가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일 때 일단 어떻게 되냐. 자, A 같은 경우는 P에서 아랫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아랫방향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윗방향으로 만들어 주게 되네요. 네, 그럼 뭐 C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 다음 Q를 봐주면 Q는 A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B에 의해서 윗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C에 의해서 또 윗방향으로 형성이 되게 되죠. 자, 지금 이제 C는 뭐 전류를 모르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이제 적어도 B는 A보다 2배가 더 커요. 그 와중에 거리도 B가 훨씬 가깝죠. 그러면 이제 C는 둘째 치고 얘네들만 비교하더라도 이미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때 거기다 플러스로 윗방향의 C 자기장이 더 더해지니까 이제 무조건 윗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0이 안 돼요, 자기장이. 그래서 이 케이스도 틀린 케이스가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둘 다 지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전류의 방향일 때 어떻게 되냐. 일단 P 같은 경우는 A에 의해서 아랫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해서도 아랫자기장, 그리고 C에 의해서는 윗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네,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Q죠. Q를 보면 A는 아랫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C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또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도 얘네 둘이 더 크기 때문에 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죠. 안 돼. C가 나오는 방향이어야 하죠. 죄송합니다. 그럼 C는 여기서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겠네요. 얘네 세 개가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기준을 거리가 D일 때 I0가 만드는 자기장을 B0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P에서 A는 아랫방향 마이너스 Y 방향으로 B0만큼 만들어주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B0를 만들겠죠. C는 뭐 아직 모르니까 일단 물음표로 둘게요. 그 다음 Q에서는 A는 거리가 지금 3D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B0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2 B0가 될 거고, 그럼 C가 얼마가 돼야 되죠? 네, 마이너스 3분의 5 B0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C는 거리가 2D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 B0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IC는 3분의 10 I0여야겠죠. 그래야 이제 거리가 2D일 때 마이너스 3분의 5 B0를 만들겠죠. 그럼 이제 P에서 C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거리가 4D니까 3분의 10 I0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준 5, 2 해서 6분의 5 B0가 되겠죠. 그럼 얘네 셋을 이렇게 더했을 때 마이너스 방향이 더 커서 이제 P의 윗방향 플러스 Y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네도 모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정답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B랑 C는 둘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때 이 Q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에도 기준은 거리가 D일 때 I0가 만드는 자기장을 B0라고 더 볼게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지금 3칸이죠. 3칸이고 아랫방향의 자기장이니까 Q에서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3분의 1 B0가 돼요. B 같은 경우가 만들어주는 경우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2b0가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칸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얘네가 플러스 3분의 7 b0를 만들어줘야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게 거리가 2d일 때 3분의 7 b0를 만들 수 있는 IC는 3분의 14 I0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한 번만 해볼게요. P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A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B0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 B가 만들어주는 건 윗방향으로 플러스 2B0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C가 뭐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네. 근데 뭐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 어차피 이제 윗방향 자기장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맞고요. R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 방향 플러스 Y 방향이다. 네, 이제 이 R은 계산을 해봐야겠죠. 일단 A가 아랫방향으로 4D니까 4분의 1 B0 마이너스 만들어줄 거고, B도 아랫방향으로 2D니까 2I0인 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B0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3분의 14 B0 만들어주겠죠. 그럼 플러스 Y 방향 맞네요. C에 흐르는 전류의 색인 3분의 7이 아니죠. 3분의 14죠. 이제 7번 문제고요. 각각 반지름이 D랑 2D인 원형 도선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제 종이면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랑 Q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둘 다 일정하시며 P는 이제 색이랑 방향을 다 알려줬네요. P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 이제 Q의 전류를 변화해가면서 점 O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관찰하고 있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0이죠. 0. 그러면 얘네가 거리가 일단 2배이기도 한데 그 전에 이 P의 이 방향의 전류는 O에서 뚫고 나오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해 주게 되죠. 그럼 Q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자기장을. 그래서 Q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P랑 반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리가 2D로 2배니까 이게 2I일 때 자기장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가는 2I다 맞고요. Q에 흐르는 거 시계 방향, 이것도 맞죠. 그 다음 P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 상위가 2B0이냐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단 Q가 4I일 때 이 원형 도선의 중심인 O에서는 K 곱하기 B는 K 곱하기 R분의 I 이 공식을 사용해서 K 곱하기 2D분의 4I가 될 거겠죠. 그리고 이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요. 이제 Q에 의한 거예요. P에 의한 거는 K 곱하기 이제 D죠. D분의 I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얘네 약분을 해주면 이제 D분의 2I가 되겠죠. 얘네들이 빼줘야 되니까 방향이 반대여서 Q 빼기 P를 해주면 K 곱하기 D분의 I, 이게 B0라고 과정 2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P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만 계산을 해주면 사실 그게 이거죠. 이거는 그냥 B0죠. 이제 크기만 따졌을 때. 그래서 2B0가 아니라 그냥 B0가 됩니다. 네, 이제 탐구 문제고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차분히 풀면 됩니다. 가에서 뭐 직선도선이랑 원형도선 하나씩 고정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에서 A에만, B에는 전류를 안 흐르는 거죠. I1인 전류를 흐르게 한 후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봤더니만 지금 B0가 나왔다라고 아래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I2인 전류를 흐르게 하고 자기장 세기를 측정했더니만 얘네가 0이 됐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럼 이걸 0을 만들어 주려면 A는 직선도선은 반드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이 기역 방향이 맞겠죠. 그래서 A의 방향은 기역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가정 다해서 이 A에 흐른 전류의 세기를 2I1으로 더 키웠어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을 해봤죠. 자, 이거를 더 키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원래 여기서 상쇄됐던 거에서 이 뚫고 들어가는 힘이 곱하기 2가 되게 되죠. 2x가 되게 되죠. 2x. 그러니까 남는 게 x 하나일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수식을 써서 표현해 주자면 이제 a에 의한 ba가 나에서는 i1을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RA라고 쓸게요. RA 곱하기 K, 이게 B0라고 나에서 알려주고 있죠. 당연히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다에서는 뭐 그게 똑같아졌죠. BB가 RB 그리고 I2 K가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B0이니까 얘네 둘이 상쇄가 돼서 0이 됐겠죠. 둘이 방향은 반대고 세기만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라에서는 이제 이 I1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럼 BA'이라고 적으면 BA''은 RA분의 2I1K가 되니까 당연히 2B0가 되고 방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얘네들은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럼 둘이 계산을 해주면 B0만 남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도 B0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가는 B0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라에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아니죠. 뚫고 들어간 방향이죠. 10번 문제고요. 이제 문제가 굉장히 거슬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P에는 Y 플러스 방향으로 세기가 2I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R에는 뭐 시계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 표는 1, 2에서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바꿔가면서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1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5에서 0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항상 이런 패턴인데 거리가 2D고 지금 전류도 딱 2배죠.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거리가 D고 전류는 그냥 1I죠. 얘네 둘이 5한테 주는 영향이 같다는 소리예요. 물론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과정 1에서 이제 I0, 그냥 1I0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자기장이 0이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Q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같은 세기의 자기장을 걸어주게 돼요. P랑. 거리가 이제 반으로 줄었지만 전류도 반으로 줄었으니까 세기 자체는 같겠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얘네 둘만 고려해도 이미 0입니다. 자기장이.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이 원형도선이 있기 때문에 원형도선을 추가해주면 0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해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러서 얘네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원형도선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흘러야 해요. 문제를 보시면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이다. 아니죠. 시계 반대죠. 1에서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다. 네, 마이너스 Y 맞죠. 그 다음 2에 5에서 Q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아래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와 같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하듯이 거리가 D일 때 I0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B0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파란색이 만들어내는 게 B0가 되겠죠. 거리가 2고 2D가 되고 전류도 2I가 됐으니까. 그럼 Q 같은 경우는 지금 2에서 D에서 과정 2를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2B0가 될 거예요. 거리는 D고 전류는 2I가 됐으니까 2B0겠죠. 근데 그 전에 하나 과정 1에서는 색깔을 이 색으로 해볼까요? 과정 1에서는 이제 이 I0일 때잖아요. 그러면 과정 1에서는 그냥 B0였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이 보라색 친구는 이 B0로 지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이 B0랑 이 B0를 더해서 상쇄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R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이 B0로 지면 밖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E에서 Q에 흐르는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E에서는 EB0가 되겠죠. 그리고 R은 EB0니까 둘은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